Thursday, June 24th, 2021. 일기혁명 줌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는 책은 쓰면 종이 위에 이루어진다. 미안합니다. 자,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헤니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 안기수님 옮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66, 66쪽. 여기에서는 지난 강의들을 요약해 주셨네요. 요거는 아닌가? 당신도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일지 사용하기. 유용한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위해서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을 포착하기 위해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그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노트를 준비하면 된다.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 두뇌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산사를 끌어들일 수 있다. 필연이여 일어나라와 같은 신호와 징후를 세상으로 보낼 수 있고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Number 2. 아이디어 상자 만들기. 일주일 동안 메모용 노트 대신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카드마다 아하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 가지씩 기록한다. 주요한 아이디어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라.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자신에게 물어라. 이 방법은 여태껏 사용했던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기록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더 많은 통찰을 얻었는가? 아이디어들을 분류하고 간직하기가 더 수월한가? 당신에게 맞는 추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끔씩 기록 방법에 대해 바꿔주는 것도 좋다. 주제별 노트 사용하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개발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노트를 찾아서 사용한다. 이 노트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기록하는 방식을 정하고 글을 적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지켜보라. 만약 당신의 관심 분야가 와인이나 공연이면 그것에 맞는 노트를 쓸 수 있다. 그런 다음 적는 방식, 즉 빈 노트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정한다. 와인을 위한 노트라면 와인 이름, 향, 색깔, 맛, 연도, 그것을 맛본 장소 등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노트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의욕이 불타오르고 희귀한 상표와 와인을 맛보려는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열정을 가져다주는 작은 변화가 아닌가? 곧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4. 특별한 주소록 만들기. 적는 습관은 아주 유용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다준다. 이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도 도움을 준다. 생소한 지역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던 친구가 있었다. 곧 그는 친구를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재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즉, 주소록을 하나 사서 거기에 새로 새긴 사람 이름만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주소록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사람도 이러한 주소록 하나쯤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거기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라. 그리고 주소록이 채워지는 속도를 관찰하고 이 우정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채워주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생활과 두뇌를 자극하는 수법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당신은 2배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소제목 4. 미칠 듯이 원하는 것을 편지로 쓰자. 나폴레온 힐은 마냥 원하기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들려주는 글로리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글로리아의 이야기. 내가 글로리아를 처음 만난 곳은 뉴욕의 한 세미나장에서였다. 글로리아는 자신과 남편이 만난 과정을 들려주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어제 일처럼 신선하고 충분히 달콤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는 말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항상 새로운 법이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달콤한 사랑에 관한 것이고
이 책의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준비와 인내심에 관한 것이다. 또한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이다. 편지의 시작. 한 남자가 내 앞에 서더니 합석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글로리아가 말했다. 글로리아는 왠지 모르지만 그 남자와 꼭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 같이 합석할까? 하고 물었지만 친구는 집에 가야 한다면서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아쉬워진 글로리아가 친구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래줄 수 있지라고 다시 부탁했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남자는 그녀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그를 만난 거예요. 천사가 그를 의자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오게 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글로리아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금 그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는 현재 그녀의 남편인 테드다. 글로리아는 아직도 경이롭다고 여겨지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글로리아는 합석을 요청한 그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유머 감각과 옷 입은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이름은 테드였어요. 12살 된 자녀가 있고 3년 동안 줄곧 혼자 지내왔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사항을 10분 만에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자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연애 감정이 생겨나지 뭐예요? 상황을 지켜보던 친구는 그제서야 나 이제 가도 되지라고 물었고, 물론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한참 후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밤이 있자 테드는 글로리아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45번과 2번가가 만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글로리아 쪽으로 몸을 들려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성 유다에게 기도했다는데 제게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가 보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 잠깐만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어머니가 성 안토니에게 드린 기도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글로리아는 2년 전부터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테드를 만나기 전부터 거의 매일 그런 확신을 담아 그에게 가상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글로리아가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하게 찾아왔다. 자신이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한 글로리아가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친구에게 말했을 때 그 일은 시작되었다.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마음으로 쓰는 편지의 위력을. 그녀는 자녀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될 때마다 이런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 미지의 영혼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미래의 아이로부터 응답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가 진짜 자신에게 올 거라는 무한한 믿음이 샘솟는다고 했어요. 글로리아는 방법을 자신도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녀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자 실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실현된다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글로리아는 미지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렬하게 깨달았다.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일생 동안 홀로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믿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강한 믿음이 말입니다. 당신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완벽주의자적인 생활 방식을 버린다면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는 내부의 균열에 그 어떤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균열을 받을 수 있도록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나게 되겠죠. 또한 마음속으로 나를 그리고 있습니까? 곧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소망의 시각화 나폴레옹의 힐을 말을 좀 더 인용해보자. 실제로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결국 이루어진다의 저자는 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글로리아는 기록을 통해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그렸고 자신이 원하는 상을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바라고 있는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녀는 배우자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다음과 같은 기질을 겸비한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여성의 강함이나 약함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두려움도 없다. 오히려 여성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질들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나의 비전과 삶에 대한 사랑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내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지 못할 일도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지 못할 일도 되지 못할 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서 있되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글로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와 성격도 글로 기록했다. 그는 짙은색 곱슬머리에 중간 체격을 가진 사람이다. 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탈리아식 가정생활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한다. 그는 아담한키의 부드러운 몸매, 붉은색 머리카락을 아담한키의 부드러운 몸매, 붉은색 머리카락을 지닌 여성을 좋아한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배우자를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 글로리아는 잠시 주춤했다. 묘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썼다. 배우자를 향한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시각화 작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배우자에게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내 배우자는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정확히 나를 알아볼 것이다. 내 배우자는 언제 어디서 나를 만나든지 정확히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는 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의 필요한 소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즐길 것이다. 원하는 조건이 명쾌할수록 세상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은 강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쉬워지는 법이다. 원하는 조건이 명쾌할수록 세상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은 강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쉬워지는 법이다. 소울메이트며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소울메이트여,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당신이 중간 정도의 키에 강인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느껴지는 손, 성실함, 진실함,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이 자질들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 사랑, 평화, 혜택을 위한 것입니다. 글로리아는 두 사람이 활동을 같이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면적인 심오함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글로리아는 두 사람이 활동을 같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심오함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휴식을 취할 줄도 압니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휴식을 취할 줄도 압니다. 게으름을 즐길 줄도 압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루만져 줄 줄도 합니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음악, 춤, 예술, 친구와 보내는 유쾌한 시간들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평상복과 파티복을 우아하고 편안하게 소화해낼 줄 알며 나처럼 삶을 즐기길 원합니다. 또한 성적 능력과 관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글로리아는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당신과 함께 보내는 삶은 매일 좀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과 나눔, 사랑, 성장이 공존하는 생활이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당신과 공유하고 당신의 아내로서 함께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께서 하루 빨리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의 시간들. 테드와 글로리아는 만난 지 11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로를 알아봤고 내면에 있는 자질들과 생각들을 너무도 쉽게 파악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 일인가. 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토록 멋진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록을 통해 믿음을 그려보는 과정에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기록을 통해 믿음을 그려보는 과정 속에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해물들을 게 굴복하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록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기록한 것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글로리아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반영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최근에 나는 낡은 영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익숙한 모습, 습관과 과거를 보내는 과정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혼돈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도 상상 속의 당신이 아닌 실제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내 영혼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애정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지금 나는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해서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려움을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때가 됐습니다. 글로리아는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썼다.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당신과 대화하지 않은 지 꽤 됐군요. 나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달성되기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나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내적 복종과 신념을 만드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좌절 또한 인정했다. 물론 외출조차 꺼려질 만큼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다. 소울메이트여, 나는 지금껏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어제는 특별히 힘들었습니다. 당신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옆을 지나는 어떤 남성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면 몸을 움츠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필요할 뿐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썼네요. 나에게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을 절실히 원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조바심이 날 지경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요구해보았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테드를 만나기 한 달 전쯤 글로리아는 낙심할 대로 낙심을 했다. 한 남자를 만났지만 자신이 그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엄청나게 실망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상심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너무나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운 사람을 만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죠? 나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멸 또한 계속 이어졌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한 감정은 20분 정도 있다가 곧 사라지곤 했다. 악몽 같았어요. 끔찍해서 소리를 질렀죠.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단 감정을 기록하고 나면 곧 신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죠. 처음 간직했던 마음을 되찾게 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글로리아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신에 대한 굳건한 사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서 곧 우리 집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생일 소원. 1년 동안 편지를 쓰고 난 후 글로리아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는 날을 새해 전날 밤으로 선언했다.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날짜까지 선언을 하네. 올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내 40번째 생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는 온전한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함께 묶어줄 것입니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편견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게 와서 우리의 삶을 새로 시작합니다. 40번째가 되는 생일날에까지 저에게 오세요.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기 일주일 전까지 글로리아는 대담하게도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사랑하는 미래의 남편에게. 우리가 곧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수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 자신의 파티에 오라고 그를 초청하면서 날짜, 시간, 장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4월 9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저희 생일 파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오지 않았다. 이런. 글로리아에게는 준비와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글로리아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생일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한 당신의 준비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한 나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글로리아는 테드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직장과 집에서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을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결혼하지 못할 경우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 로열 달튼 도자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도자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개인용 식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친구들의 가족 행사에 손님으로 가기보다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명절 만찬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미래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렸다. 더욱 나다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필요, 소망이 모두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머 감각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집한 수채화를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가능한 충실한 삶을 영위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새로운 역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곧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면서 글로리아는 자신을 위한 준비 또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당신에게 종종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또 다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다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전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작년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잘 살아가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되겠지요. 잘못된 믿음 버리기. 글로리아는 좋은 도자기와 수채화를 샀고 짐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글로리아에게는 보수가 좋은 직장과 친구와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글로리아는 좋은 도자기와 수채화를 샀고 집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글로리아에게는 보수가 좋은 직장과 친구와 여행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편지 쓰기를 발견과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편지 쓰기를 발견과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녀에게는 소울메이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처음에 글로리아는 결혼 생활이 잘못될까 두려웠다. 친구들의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부부 사이의 갈등, 애정이 권태로 바뀐 일을 지켜보면서 결혼 생활이란 다 저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미래의 남편에게. 음. 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불행, 이혼한 사람들, 몇몇 친구들의 계속되는 갈등과 불만족 등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결혼 생활을 상상하는 것이 힘겨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힘들게 꾸려가는 친구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하려는 열망이 없습니다. 글로리아는 두려움을 기록할수록 다른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이 갈망하는 친밀한 관계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를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서로를 짐스럽게 생각하거나 서로에게 시달릴 것이라는 두려움, 성적인 황홀감은 사라지고 삶에서 얻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혼 생활이 고되고 증오스러울지 모른다는 생각에 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결혼 생활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는 미래의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물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를까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찾기 시작했다. 음. 나는 사랑과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많이 노력한다. 나는 진실과 정직에 도달하는 나의 접근법을 신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부부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과 진리, 부부관계에 대한 나의 헌신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막아줄 것이다. 나의 결혼 생활은 다른 바람직한 못한 관계들과는 다를 것이다. 시기적절하게도 행복한 가족과 피크닉이 예정되어 있었고 시기적절하게도 행복한 가족과의 피크닉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눈을 떴다. 깊은 감동을 간직한 채 글로리아는 피크닉에서 얻은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오늘 몇몇 친구 부부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활기찬 아이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아이들,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닌 평범하고 소박한 가족을 봤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받아들임입니다. 음. 당신과 함께 삶을 시작하기를 갈망합니다.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이제까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지속되는 결혼 생활은 없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만나다. 글로리아는 배우자의 만남에 대해서도 묘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마주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곧이어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섭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리아는 첫 만남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흥미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곳에 들어서고 우리는 즉각 서로를 알아봅니다. 서로의 삶의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나는 당신의 외모와 눈을 알아보고 당신임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눈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눈은 삶에 대한 유머와 지식과 재치로 반짝거립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우정을 키워나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녀는 너무도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마지막 기록은 기도 형식으로 터져나왔다. 각자 의무를 인식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각자의 의무를 인식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모든 것에 진솔할 것이고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태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라는 확신의 대답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 결혼, 가족, 돈, 예.
기도, 명상, 베푸름, 삶의 임무, 예. 아멘. 마지막 기록을 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글로리아는 퇴근하는 길에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 들렀다. 그런데 그 호프집에서 평균 체격의 짙은 색 머리카락을 한 남성이 구석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곧이어 그의 눈이 글로리아의 눈과 마주쳤다. 그가 벼랑간 벌떡 일어나서 글로리아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글로리아에게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제안했다. 아, 그때 글로리아가 그의 눈 속에서 본 것은 바로 불꽃이었다. 너무 신기하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86조까지 읽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제가 읽은 곳은 86조까지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자, 즐거운 독서하셨나요? 자, 여러분 음소거 해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원성님부터 자, let's get started with 원석. 시작해 볼게요. 자,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저자도 오늘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생님 엄마의 목소리가 역사 쏘고돼 있나요?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엄마의 뭘까요? 역사 편지요. 역사 편지요. 엄마의 역사 편지? 네. 역사 편지. 편지에 관한 거네요. 오늘도 저 편지에 관한 내용을 읽었는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네. 박은봉. 박금봉님. 소설인가요? 수필인가요? 뭔가요? 역사책이요. 아, 역사책이에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교황이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이 하느님이 예루살림을 차지해서 그쪽에 있기를 원한다면서 그 예루살림을 차지하러 전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옛날에 그 교향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전쟁을 했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이겼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져가지고 예루살림을 얻었는데 다시 뺏기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교향의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믿게 되는 거죠. 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인이랑 왕의 힘이 엄청 세졌어요. 아, 상인이랑 왕이요, 왕. 왕이 힘이 엄청 세졌어요. 권력이.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만들어져서 결혼은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를 잘할 수 있게 됐다고? 교류요. 교류, 무역.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군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지님 독후감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책 이름은? 손소희 작가의 백준수 씨라는 책을 읽었고요. 네. 천수의 엄마가 천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해리라는 아저씨랑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아저씨는 천수의 외삼촌으로 그 천수의 아빠랑 엄청 똑같이 생긴 밸런스 쌍둥이에요. 근데 천수한테 드디어 현진의 아빠가
아예 계시지 않고 어릴 때부터 얼굴을 모르고 살아가지고 그 천수의 엄마는 그 외삼촌이 천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승아라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승아는 그 승아도 고등학생으로 먹자 갈비찜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승아가 그 많은 알바 중에서도 갈비찜 알바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음식집이니까 쉬는 시간마다 밥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집에 그 갈비집에서 더 시급도 많이 주고 심지어 사장이랑 그 사장의 아내 모두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 집을 선택했는데 한 번은 그 어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아저씨가 승아를 성추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장님의 아내가 그 사람의 진짜 거기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추행을 한 사람을 뺨을 때렸고 그걸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남자는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갈비찜 사장이 손버릇, 말버릇 나쁜 사람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놔서 그 여성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아졌지만 그 주변에 그 공짜 갈비찜인가 새로운 갈비찜이 생기면서 돈도 거의 못 벌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그 가게 임대료까지 올라갔어. 엄청나게 올라가서 월세 내기도 벅차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승아가 굉장히 여기서 일하는 게 즐겁고 좋았는데 그 즐거웠던 추억과 함께 일자리까지 잃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승아도 그 천수와 같이 전단지를 보고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하는 그 전단지를 보게 되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처음에는 승아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 결국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미리 다음 예측이 된 거네요. 네, 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재밌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 어떤 인물이 이제 등장하냐면 글로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글로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해줬는데 글로리아는 이제 노처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칠 듯이 원하는 것을 편지로 쓰자 이렇게 제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리아는 뉴욕의 한 세미나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1년 동안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썼냐면 없는 미래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직 자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멋진 그런 이상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편지를 한 거예요. 날마다 이제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남자 이렇게 상을 그리고 실제로 키나 머리 색깔, 뭐 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경제력도 있고 또 이제 그 아주 유머도 있고 재치 있고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편지를 쓰는데 아무리 편지를 써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왜냐하면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한 10명 만나면 6명 정도는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이혼한 진짜요? 사람이. 우리는 이제 10명 중에 뭐 1명 정도, 뭐 이렇게 2명 정도, 우리나라도 요즘 이혼율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농담까지 하냐면 미국에 있을 때 선생님하고 이제 그 성경 선생님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같이 살으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 데이비드한테 이제 둘째 아들한테 놀리는 거예요. 너네 엄마랑 아빠가 서로 못생겨갖고 바람 못 피우고 이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못생겼다고. 네? 그 정도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혼 안 하고 살더라도 계속 갈등하고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쓰냐면 자기 다음 번째 생일에 남자 그 미래 소울메이트 얘기하면서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 생일 파티에 와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마음 가운데 생일 파티 안 왔다고 해서 이 남편감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썼는데 어느 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썼냐면 만나는 순간까지도 그냥 우리는 서로 마주보게 될 것이고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까지도 썼는데 실제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맥주집에서 자기도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고 자기는 친구를 만나러 들어가고 있었고 그 남편감이 될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 친구랑 막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감이 될 사람을 탁 쳐다봤는데 눈에서 불꽃이 반짝하고 튀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때는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면 결혼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결혼 못한다고 해서 그냥 한 자기 마음의 60% 정도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지. 그런 완벽한 이상형은 만날 수 없다라고 서로 체념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되게 섭섭할 텐데,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나요?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미안하죠. 근데, 이렇게 프로포즈 했을 때,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바라고 믿고 온유하고 막 이렇게 쭉 11가지 그 사랑의 덕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노력하겠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해서 막 사랑에 대한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노력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참고 노력하고 이제 믿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되고 까지도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만났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사람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제 제 결혼은 그렇게 이제 원래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원래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프셨고, 제가 한 4살 때부터 류마토이드, 그러니까 관절염이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게 그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툭툭 불어나면서 이렇게 퉁퉁 붓고 그런 병이었는데, 얼마나 심하셨냐면 전신에 왔어요. 온몸에. 그래갖고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툭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생겼는데, 나중에는 누워서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될 정도로 심한 환자가 돼갖고 집에서 엎혀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춘천의 수녀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내려고 날마다 이제 혼자서 막노동 하셨고, 저보다 5살 많은 언니는 학교도 못 가고 엄마 옆에서 병간호했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인 거죠. 그리고 근데 신기한 거는 10년 동안 그렇게 병상 생활을 하시다가 10년이 아니라 7년 정도 됐나? 제가 4학년 때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완쾌돼서 돌아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병간호 그렇게 하셔서. 근데 그때부터 엄마랑 아빠 사이에 결혼은 행복했을까요?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헌신적으로 병간호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울분과 분노 같은 게 있어갖고 술 드시고 들어오면 계속 엄마를 때리거나 이제 집에 있는 살림을 던지거나 벽을 부수거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완전 공포 분위기. 너무나 아파서 월부터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온 소리가 나면은 우리 전 집안 식구들은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롱 뒤에도 숨고 막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막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주먹으로 벽을 팡 치면 막 구멍 이렇게 벽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막 그런 불안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항상 2등이었다 그랬죠. 수학을 못해서 이제 전교 2등밖에 못했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나는 나중에 혼자 살아야 돼. 막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잘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정말 이상한 짐승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환상이 없었던 건데 왜 결혼했냐 그러면 가난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고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결국 아직도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 2칸짜리에서 이제 오빠랑 여동생이랑 남동생 데리고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원하던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결혼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되게 미안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니까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울하고 이제 왜 세상을 왜 살지 막 이랬던 생각들이 확 달라지고 다 없어지고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최고의 선물이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소망 때문에 세상이 다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을 잘 키워서 두 아이들을 잘 키워서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죠. 놀이 나려고 하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결혼한 저처럼 이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결혼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저처럼 이렇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탈출하려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결혼했고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한 결혼도 있구나. 저는 이런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 편지로 써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도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결혼을 못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제 데니얼 선생님이나 우리 데이비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이제 이렇게 배우자가 나타나라고 걔가 기도하면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못할 것이라. 저도 이제 그랬고 생각해요. 나는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결혼해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둘이나 낳았고 이렇게 엄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데니얼 선생님 마음에도 나는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근데 자기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이들이 자꾸 놀렸어요. 외모를 보고 못생겼다고 놀렸어요. 삼종 괴물이라고 놀리고. 근데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세녀 선생님한테도 아름다운 배필이 나타날 것이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만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머니의 기도나 이런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글로리아가 이 사람 남편이 테드인데 테드를 만나고 첫날에 서로 프로포즈 했거든요, 사실은. 만나자마자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가려고 하니까 친구한테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 하고 이제 해서 둘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친구가 딱 느낀 거야.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썸띵이 왔구나 하고 그럼 내가 먼저 가도 될까 하고 보내고 나서 이제 그 테드라는 친구가 그 글로리아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다가 테드가 먼저 우리 어머니가 그 성 유다에게 기도했는데 그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글로리아도 우리 어머니도 또 누구한테 기도했다 그랬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했어요. 남편감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둘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 성인이 있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한테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남편감이 당신인 것 같아서 서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도 있구나. 그래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1년 만에 이뤄낸 이 이야기를 있었고요. 이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들이 변한 이야기는 누구지? 모나카의 기도, 유명한 기도거든요. 모나카의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망나니였냐면 벌써 결혼하기 전에 사생아가 막 있었어. 사생아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었던 거야. 막 그런 사람인데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한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는 이제 모나카의 기도가 있고 기도가 응답된 그러니까 사건은 많아요. 그래서 또 사라의 기도, 제가 사라잖아. 영어 이름이 사라인데 원래는 레베카였거든요. 이제 레베카라는 인물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인데 사라는 나이가 늙고 이름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절히 아들을 낳기를 바랬는데 25년이나 기도를 안 이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막 포기할 만도 하죠. 근데 25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아이작이었어요. 아이작이었죠. 그리고 아이작에서 또 아들이 또 태어나고 해갖고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대단하죠. 아들 하나 없이 90살 때까지 할머니로 늙어버렸는데 아들을 낳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고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 민족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현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을 때 이루어진 실제적인 이야기. 근데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는 잘 안 믿죠. 그게 그냥 그 신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은 실제 이루어진 이야기들 다 이렇게 써놓은 실화죠.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내일 읽을 책은 근심을 묶어두는 종이의 힘. 내일은 근심을 묶어두는 종이의 힘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진님 오늘 만나네요. 그리고 원성님은 또 모레 만나고요. 자, 즐거운 독서 시간 감사하고 이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2분인데
자, 오늘 그냥 종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분 있다 또 인사하는 것보다. 자, 네. 네. 우리 예진님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기말고사 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네. 들어가세요. Bye.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